지난 시간에 사실 존재하는 수소나 헬륨 이외의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걸 옆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 잘 봐. 우리가 흔히 성운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 성운. 이 성운이 스스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움직이려면 뭐가 좀 필요할까? 성운한테 뭐가 가해져야 돼? 힘이 가해져야 되는데, 이게 주위에 초신성 폭발이 대부분이야. 그 주위에 초신성의 폭발이 나서 원소도 가고 힘도 여기다 더해지는 거지. 알았어? 그래서 성운이 무엇을 시작한다? 회전을 시작하게 돼. 이 성운은 이 상태가 저온이어야 되고 고밀도이어야 되는 것이야. 이러면 별이 탄생하기 좋은 조건이야, 이게. 저온이라는 건 입자들이 운동이 거의 없는, 바짝 붙어 있는 상태면 좋아. 알았어? 그러면서 얘가 무엇이 되는 거야? 중력 수축에서 누가 만들어지는 거야?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원시별이. 알았지? 이때 에너지원은 뭐야? 이때 에너지는 중력 수축 에너지였다라는 것. 이 중력 수축 에너지는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는 거야? 중심으로 가면서 빛과 이제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서 얘가 빛을 내는데, 이 빛은 중력 수축이 운동으로 바뀌고 운동이 에너지 변환에 따라 발생한 거기 때문에 별빛은 아니야. 자, 원시별은 이러다가 중심 온도가 얼마가 되면,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 온도가 되면 비로소 주 계열성이라는 별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중력 수축 에너지는 계속 있어. 이거 중심을 향하는 거니까. 수소, 핵, 융합이 일어나는 거야. 중요한 건 여러분, 핵 융합이 되었던, 그게 수소든 누구든 간에 핵 융합이 되었던, 핵 분열이 되었던 뭐가 생긴다? 질량 결손이 생긴다고 했어, 얘들아. 그 질량이 결손한 만큼 무엇으로 나온다? 빛 에너지로 생기는데, 이거는 질량의 결손만큼. 이걸 증명한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이었잖아. 얘는 90% 이상의 별의 일생을 차지해. 자, 모든 별은 90%를 주결성에 머문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수소는 별의 모든 수소가 핵융합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별의 중심부 존재, 중심부에 존재하는 수소만 핵융합을 해. 주변 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얘가 충분히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 헬륨을 형성하는 거야. 그 중심부 수소가 모두 떨어지면 얘들은 두 가지 갈래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자, 태양이 기준이야.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면 어디로 간다? 적색 거성으로 간다. 알겠어? 질량이 뭐 크면 이렇게, 이게 이제 10배도 좋고 2배도 좋고 크면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거지. 초고성이라는 거지. 초고성. 여기서 중요한 건
질량이 자꾸 뜨니까 알려주지만 여러분, 질량이 큰 별들은 굵고 짧게 살아요. 다시 말해서 한 번에 소모되는 수소의 양이 많기 때문에 주기율성도 짧고 이쪽으로 진화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일생이 짧아요. 근데 태양과 비슷한 애들은 서서히 핵융합을 하고 서서히 일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태양은 한 100억 년 정도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적색 거성으로 갈 때 보통 온도를 얘기하면 몇 도시? 여기서 출발할 때 1억, 알겠어? 1억이 되면 무엇이 시작한다? 적색 거성도. 잘 봐요. 적색 거성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중심에 헬륨만 잔뜩 있으면 그 중심부 주변, 니들이 그 노트에도 적었던 거, 중심부 주변에 있는 수소가 핵융합을 해요. 알았어요? 내부에 있는 헬륨은 압축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수축과 팽창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성이라고 했죠? 변광성이라는 말 썼죠. 그러니까 중거성이었다가 이제 적색 거성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확실한 적색 거성 단계는 1억 켈빈 온도가 돼야 됩니다. 몇 켈빈 온도? 1억 켈빈 온도가 되어야 여기서 무엇이 시작된다? 1억 켈빈 온도가 되어줘야 얘가 시작돼요. 중심부에서. 헬륨이 핵융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굴 만든다? 누굴 만든다? 탄소와 산소까지 융합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적색 거성 단계를 넘어가면, 아, 잠깐. 니네 적색 거성 단계가 밝어, 흐려? 광도가 굉장히 밝다고 그랬어, 내가. 면적이 넓으니까. 하지만 표면 온도는 떨어져 있는 거지. 주기율성보다는. 알았어? 얘가 행성상 성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엄청 작아지는 거죠. 여러분, 별빛을 발생해서 엄청난 질량이 감소한 건 아닙니다. 질량이 조금만 감소해도요, 그 질량 결손량은 엄청난 에너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으로 넘어갔다고 엄청나게 질량이 변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별이었던 애가 행성같이 크기가 준단 말이야. 그러면 주위의 중력은 살벌합니다. 이 아이는 점점 가서 무슨 색? 백색 외성으로 진화가 돼서 그 융합은 하는 거 아니에요. 방출한 에너지를 서서히 여기서 만들어낸 에너지를 계속 갖고 있다가 서서히 방출하는 형태예요, 이게.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검은색으로 변하겠죠? 자, 초고성은 엄청난 거죠. 질량이 크기 때문에 얘들도 핵융합이 굳이 헬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헬륨 핵융합을 통해서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산소 핵융합도 생기고요. 마그네슘, 네온 핵융합도 생기고요. 중간에 마그네슘도 생기고 규소도 생기는데 뭐 규소 핵융합을 통해서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바로 철까지 융합을 하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 철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원소 중에 제일 무거운 건 철이에요. 근데 이 초고성이 이제 폭발을 할 거 아닙니까? 얘들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애들이라고 했잖아. 얘가 폭발을 하게 되면 초신성이 됩니다. 자, 이때 초신성이 폭발을 하게 되거든.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요. 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만들어진 원소거든. 나머지는 다 방출인데, 철까지는 방출인데 이래부터 흡수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누구와? 우라늄과
금과 구리와 이런 금속 원소들, 무거운 원소들이 여기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나서 질량이 태양보다 한 3배 이상 크면 중성자 별로 남고, 태양보다 10배 이상 크면 블랙홀로 남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본 건데, 참고로 적어라. 어떤 게 있냐면, 얘들아, 주계열성에서 수소핵 융합이 있다는데, 태양이 있잖아, 얘들아. 주계열성 단계에서 중심부 핵에 탄소가 존재할까 안 할까? 중심부 핵에 수소가 핵융합을 하는 건 알지? 근데 수소 말고 탄소가 있을까 없을까에 있다라고요. 알았니? 탄소도 존재하고 질소도 존재하고 산소도 존재해, 얘들아. 중심부 핵에. 그런데 그 외에 수소가 핵융합을 하는 것뿐. 알았니? 그럼 왜 그러냐? 아까 초신성이 폭발했다겠지? 그럼 여기서 이미 그 속에 탄소, 질소 이런 것들, 무거운 것들이 있겠지? 그지? 걔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돼, 성운으로. 근데 얘가 중심부에서 핵융합을 시작할 때 꼭 수소 원자 6개가 대충 이런 식의 융합을 하거든? 이건 통합과학 2에서 배우는데, 6개의 수소 원자가 헬륨 하나를 만들고 2개의 수소 원자가 나가면서, 그럼 핵융합이 시작돼. 에너지가 발생하고. 알았냐? 이런 반응도 하고,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하면서 핵융합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얘가 훨씬 효율적인데, 태양과 비슷한 별들은 얘가 우세하게 일어나. 그런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 있지? 여기 애들. 이런 애들은 얘가 우세하게 일어나. 이건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에 가서 배워. 핵융합은 2개야. 알았어? 근데 얘가 속도가 졸라 빨라. 그래가지고 이 융합을 시에노 순환이라고 하는데, 탄소, 질소, 산소의 순환이라는데, 이 순환이 질량이 큰 애들이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거야. 이 순환 효율이 좋거든. 근데 얘도 해. 태양도 하는데 어때? 얘가 우세. 쟤도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중심에게 뭐가 있다? 탄소, 질소, 산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둬. 알았지? 어려운 문제로는 꽤 나올 수 있어.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 자,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건데, 오늘이 뭐냐면, 얘들아, 얘만 따로 배우는 거야, 얘만. 태양만 따로 배우는 거라고.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그때 우리는 별의 진화는 어떻게 따라가겠냐? 이렇게 갈 거야. 태양계는 이렇게 갈 거라고. 이해 갔지? 근데 우리 태양계는 어디까지 왔어? 여기까지 온 거야. 태양은. 그러니까 보통 분광계로 따지면 G거든, G. 이제 우리가 분광계로 분류하면 뭐 O, B, A 뭐 이런 식으로 쭉 F, G 뭐 이런 식으로 쭉 별들을 분광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거든. 근데 그 중에 우린 G형이고, 그리고 아직 황색이야. 49억이 지나서 아직 51억은 일생으로 남는데, 뭐 주기혈성이 90%니까 그 전에 뭐 태양 주변의 행성들은 무너지겠지만, 여튼 우리는 지금 오늘부터 배워야 될 게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여기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갈 거야. 그러면 따라해봐. 태양계는 처음에 에너지 원천이 누구라고 봐야 돼? 물론 성운은 있는데 에너지 원천은 초신성 폭발이야.
우리 태양 주변에, 우리 태양은 없었겠지. 성운이 있었을 텐데 우리 주변에 초신성이 폭발을 해서 걔 힘으로 충격파에 의해서 얘들이 회전이 시작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서 이 성운이 돌면서 뭐가 돼? 원시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원시별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할 것 같아, 우리가? 원시태양이라고 할 거야, 이제부터. 원시태양이 된 다음에 이것이 천재의 태양이 되는 거지. 주계열성으로 들어오면서. 그때 얘들이 성운이 돌다가 중심부는 별이 되지만 주변에 돌다가 미행성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태양과 가까이서 만들어지면 무거운 원소 깨고 멀리서 만들어지면 가벼운 원소들이 만들어진 행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원시 행성이 될 거야. 처음에는 수 킬로밖에 안 됐던 거야. 이것들이 계속해서 중심부 온도가 1000만이 될 때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을 거 아니니? 그러면 주변 것들이 충돌하는 거야. 꽝꽝꽝 충돌해서 수성도 되고, 뭐 금성도 되고, 지구도 되고, 화성도 되고, 목성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 원시 행성이거든. 그러다가 이제 얘가 주계열성으로 들어왔지만 행성체들은 여전히 뭘까? 미행성체인 거야. 막 주변에 있는 막 먼지 티끌 이런 것처럼 충돌도 하고 주변에 지나가던 뭐 행성하고 소행성하고도 충돌하고, 그래서 현재 지구가 만들어지고 수성이 만들어졌다는 논이야. 지금 얘기가. 알았어? 거기까지가 오늘 배워야 될 코스다. 페이지 47쪽 열어봐. 요거 잘 보고 요거 그대로 가는 거니까 어려운 거 없어. 거기에 보면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이라는 게 있어. 자, 이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면 점점 우리 인간이 사는 지구 시스템을 가까이 다가오는 거야. 자, 무한한 우주에 원소들이 출현하고 우주 빅뱅론에 의해서 별들은 그 수소나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냈는데 인간이 사는, 생물이 사는 이 가능지대, 지구는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역시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지구도 만들어졌다는 이론이거든. 알았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보잖아. 태양계의 형성이란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야. 자, 태양계라는 거, 무수한 별들도 있잖아. 그것이 예를 들어서 태양보다 질량이 크든 작든 간에 똑같든 간에 별들이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행성도 만들어졌을 거라고 천문학자들은 다 예상을 해. 근데 그게 적당한 거리, 그리고 그 물이 존재한다는 점, 이런 것들로 생명 가능지대를 인간들도 만들어내. 별이 크고 밝잖아? 그러면 별로부터 좀 더 먼 곳에 생명 가능지대가 있다라고 천문학자들이 정해놓은 거리가 있어. 그걸 토대로 태양 제2의 지구를 찾는 거야, 지금 현재. 알았어요? 근데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걸 안 거지. 아, 이 정도의 거리에서 생명이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자, 그 태양계 형성에 보면 일단 출발이 얼마냐? 약 50억 년이야. 사건이 하나 터져. 어떤 사건? 주위에 초신성이 폭발하는 거야. 이 초신성은 정지에 있던 성운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가만히 있어 원소도 유입되는 거야. 무거운 원소들이. 알았어? 그러니까 결국 이 초신성의 폭발은 성운의 태양계가 속한 성운에 이렇게 할까? 태양계의 성운이라고 그냥 태양계라고 지금 하지 말고 그냥 성운이라고 하자. 성운. 얘가 태양계가 된다고 생각하자. 여기에 일단 성운을 움직일 수 있는 뭐를 유입시켜주고 힘을 유입시켜주는 힘. 그러니까 회전이 가능하게 해준다.
또 하나, 무거운 원소를 유입을 시켜준다. 이래서 이 성운이 회전 운동을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 태양계 성운이 있는데 결국 이 성운은 태양계 성운인 거야. 이제 태양이 되겠지 나중에. 얘가 폭발로 인해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해지고 그로 인해서 회전을 시작한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다. 거기 있는 순서 중에 원반이 형성된다는 거야. 중심은 누구고? 원시태양이겠지. 원시태양이 있으면 주변부에 같은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미행성체 물질들이 퍼져나가서 그냥 얘는 아직까지 미행성체는 안 만들어졌어. 원반이 형성된다. 자, 얘들도 회전을 하고 얘들도 회전하는데 둘의 회전 방향은 어떻다? 동일하다. 그래서 너희들 중학교 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태양도 서에서 동으로 좌전한다는 거 알잖아. 지구와 모든 행성체의 공전 방향도 서에서 동이야. 그러니까 지금 태양계의 원반이 형성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태양과 8개의 행성들은 동시에 만들어졌다. 알았어? 만들 때 동시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태양계 원반이 형성되고 나머지 똑같다. 저 태양의 중심부 온도가 몇만 켈빈 온도가 돼야 태양이 될까? 1000만이야, 1000만. 알겠어?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미행성체가 형성이란 세 번째 단계가 있지. 이거 정말 오래된 시간이 올라있는데 이때 미행성체가 생성될 때 중심의 원시태양, 그 원시태양은 뭐야? 원시별이야. 중심부의 원시태양은 온도가 계속 상승하겠지. 이 중심부는 온도가 계속 상승해서 어디까지 갈 거야? 1000만 켈빈 온도까지 갈 거라고. 빛도 나. 원시별이잖아, 얘는. 자, 그리고 주위에 있는 것들이 원반에서 미행성체가 출현을 하기 시작해. 왜? 서로 충돌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보니까 뭐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고 한 수 킬로미터 정도 되는 미행성체라고 그래. 수 킬로 정도 되는 미행성체인데 어쨌거나 부연 움직임에서 이제 미행성체들이 하나 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물론 그거다. 이 미행성체라도 태양과 가까운 쪽은 무거운 것들이 돌 거고 먼 곳은 가벼운 것들이 돌면서 남은 성운체는 태양계 바깥에 버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런 거 이제 뭐 오르트구름 혹은 카터펠트, 벨트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실제로 뭐 보이족 몇 호야? 걔가 파이오니언 갖고서 그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봤죠. 오르트구름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찌꺼기, 태양계를 만들고 난 찌꺼기들이. 자, 그래서 뭐가 됩니까? 원시 태양계가 형성이 되는데 잘 봐요. 원시 태양계가 형성이 되거든. 그런데 중심에 있는 별은 원시태양이 아니에요. 얘는 중심부는 뭡니까? 태양입니다. 태양이에요. 수소, 핵, 융합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얘는 별로 들어온 거예요, 별로. 그런데 주위에 뭐가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주위
얘가 아직 원시행성이라는 거예요. 원시행성. 아직까지.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크기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완벽하진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수많은 충돌하고 스스로의 지각 변동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태양계가 완성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의 완성은, 태양계의 완성은 얘잖아, 얘. 얘가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태양. 알겠어? 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시 태양계가 형성이 됐다. 이게 아까 뭡니까? 우리가 별이 만들어진 조건하고 똑같잖아. 그지? 결국 뭐요? 주위의 초신성이 폭발해서 성운을 움직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중력 수축이 생기고, 그 에너지가 운동이나 빛, 열이나 이런 걸로 발생을 해서 원시 별을 만들게 돼. 그게 원시 태양이야. 근데 그것이 점점 빨라지면 중심부가 1000만 켈빈 온도가 되고, 근데 우리는 그 별만 봤는데 그 주위에 원반에서 미행성체가 꾸물럭꾸물럭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얘가 완전한 별이 되었어도 주변부는 계속해서. 그럼 이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원시 행성들도 그 별을 돌 거 아니야. 별도 스스로 자전을 할 거 아니야. 그 방향이 같다는 거지. 응? 동시에 나타났으니까. 알았냐? 그런 썰이 지금 우리가 가보진 않았잖아. 그런 썰이 지금 거의 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 이제 우리 그럼 이쪽 포커스가 태양이 아니라 사실 지구거든. 행성계거든. 요거에 중점을 줘야 돼. 이렇게 해서 현재 만들어지는 게 누구냐? 만들어진 게 지구형 행성하고 누구?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이 있더라. 그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이렇게 8개의 행성이 있더라. 자, 먼저 지구형은 밀도가 크다 이거죠. 얘는 작다. 왜가 봤더니 얘들은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철과 니켈로. 무거운 호소. 근데 얘들은요, 수소와 헬륨 덩어리, 기체 덩어리야. 그래서 밀도가 이렇다. 그래서 목성형은요, 물보다 작아요. 밀도가. 그래서 물 위에 뜰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구형은 밀도가 좀 큽니다. 다 가라앉을 수 있는 형태. 자, 일단 크기를 한번 볼까? 얘 반지름은. 얘는 작아요. 얘는 큽니다. 실제로 목성 그러면 대적점이라는 게 있죠. 알죠? 목성은 적도 밑에 대적점 있잖아. 거기에 지구가 들어가요. 지구. 거기 한번 들어가 볼까? 알겠어요? 누가 들어간다고? 지구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하지만 다 수소나 헬륨으로 되어 있어서 밀도위기가 나오면 우주선이 착륙할 수 있다 없다를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성형은 우주선이 착륙을 한다기보다는 막 진입해가지고 기체와 마찰에 타버리겠죠. 탈 때까지 정보를 보내는 거야. 근데 어디는 지구 같은 경우는 착륙할 수 있잖아요. 땅이 있으니까. 아셨어요? 뭐 화성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질량을 한번 볼까요? 의외로 여러분, 이거를 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구를. 이거 조심하십시오. 야, 우리나라 크기만한 철덩어리가 있고요. 지구만한 크기의 솜덩어리가 있어요. 누가 무거워요? 솜이 무거워요. 밀도는 철이 어때요? 크지만 그 부피당 질량이 크다는 얘기지, 어마무시하게 크기 차이가 나면 질량은 작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써놨고요. 밀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고리예요, 고리. 없죠? 지구형은 없는데 얘들은 있어요. 특히 여러분 토성의 고리는 눈에 보일 정도죠. 망원경으로 보면. 그래서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의 수를 봤더니 얘들은 적어요. 없기도 하죠. 수성금성은 없잖아요. 우리 지구는 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은 포브스나 다이노스 같은 애들을 갖고 있고. 근데 얘들은 엄청 많더라. 원래 갈릴레이도 망원경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망원경으로 목성을 봤을 때 4개를 봤거든, 4개. 가니메데즈, 유로파, 칼리스토, 이오. 이 4개를 봤는데 가보니까 20개가 넘게 있더라. 더군다나 고리도 희미하게 고리도 돌고 있다는 거 알아내요. 알았습니까? 자, 요런 것들로 이런 행성들이 태양이 만들어질 때 같이 출발을 한 거다. 그럼 좀 더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 자신의 모습을 갖게 된 거죠. 얘들 스스로가 보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티티우스하고 보데라는 사람이 이들의 위치에 대해서 물리학적 접근을 시도해요. 그랬더니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위성이 있어야 되고 행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연구했더니 거기에 소행성 무리가 있더라는 걸 찾아내요. 엄청난 소행성이 거기 돌고 있더라. 알았냐? 그런 걸로.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이 목성, 토성, 천왕성, 우리 인간이 몰라서 그렇지 인간이 하나는 알았죠. 휴레이드 해성인가? 걔가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데 목성이 커버쳐줬어요. 목성이. 그래서 실제로 목성이 그 슈가이 해성하고 충돌하는 장면을 지구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충돌 장면은 못 보죠. 저 뒤에서 충돌했을 거니까. 오는 걸 막으니까. 근데 얘가 목성이 회전을 하는데 자전 속도가, 요거는 좀 이제 다른 건데, 얘가 자전 속도가 얘 느리고요. 얘는 빠르다요. 다시 말해서 지구가 몇 시간에 한 바퀴를 돌아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그래요. 얘들은 8시간 내지 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목성 같은 데 가면요. 자자마자 4시간 자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밥 먹자마자 학교 가서 점심 먹어야 돼요. 그럼 점심 먹자마자 와야 돼요. 오자마자 자야 됩니다. 하루가 8시간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해성과 충돌한 흔적을 금방 볼 수 있었어요. 얘가 회전을 하니까. 저게 뭐야? 충돌했네? 이렇게. 지구 멸망을 막아준 거죠. 그러면 자전 속도가 빠르면 자전 주기는 어떨까요? 얘는 길겠죠? 얘는 짧죠?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문제상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거기 써 있는데 뭐 세로축과 가로축을 누굴 주냐야. 예를 들어 밀도를 주고 반지름을 주면 어디고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골라볼까? 야, 질량. 세로축에 질량 줘봐. 질량. 가로축에 뭐 줄래? 밀도? 이렇게 줘볼까? 자, 질량이 매우 크고 근데 밀도는 작고 이거 누굴까? 이거 누굴까? 목성형. 밀도는 작은데 질량은 크잖아. 밀도는 큰데 질량이 작은 애 누구야? 지구형.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들이 가끔 잘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바리? 그래서 페이지 47쪽 얘기가 그 얘기. 자, 48쪽. 이제 지구가 형성되는 순서입니다. 이제 지구로 들어옵니다. 지구는 처음에는 원시 행성이 있을 거야. 우리가 이제 미행성체라고 하는 애들 있지. 그게 수백 킬로도 아니야. 수킬로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 추론하는 천문학자들이 많거든. 얘들이 충돌을 통해서 차력이 결합하는 것 같이 커졌을 거라는 이론이 많고, 그로 인해서 지각 변동인이 못해, 지각도 없었겠지.
하여튼 마그마의 덩어리가 되었을 거라고 추론하는 거야. 그래서 미행성체 충돌이 첫 번째 보면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것들이 결합하는 단계, 굉장히 폭발도 엄청나게 많았던 시기라고 생각할 거야. 이 단계가 올 거다.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미행성체, 행성체도 좀 거대한 행성체를 만드는 그 과정을 지금 보는 거야. 자, 얘들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만들었을 거라고 추론하는 거지. 자,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면 여기서 일어난 일은 뭐냐? 무거운 원소의 이동이 일어났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읽으면 돼. 아, 굉장히 충돌이 많았던 시기. 그리고 얘들은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했던 시기. 그러다가 이제 충돌이 좀 잦아질 거라고. 이제 천천히 충돌의 수가 줄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온도가 좀 떨어질 거야. 충돌하지 않으니까 열이 없잖아. 그나마 이제 얘가 조금 그 충돌의 수도 줄고 온도도 떨어지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 중심에 핵이 생길 거고 그 주변에 멘틀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핵과 멘틀이 형성이 됩니다. 이건 미행성체 충돌이 점점점 횟수가 줄면서 형성되는 건데, 그럼 마그마의 바다일 때 막 뒤섞여 있던 원소들이 결국은 핵과 멘틀이 형성됐다니까, 무거운 원소가 어디로 몰리고 핵 쪽으로 몰리고 좀 가벼운 원소들은 멘틀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밀도 차이에 의한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에는 고밀도의 원소들이 모였을 거야. 그게 누구야? 철과 니켈이다. 알겠니? 다시, 핵은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을 거야. 보통 이게 금속이거든. 근데 얘들이 이온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뜨거우니까요. 고온 고압이니까, 즉 핵 중심은. 그게 예로서 철과 니켈류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천리층이라고 그러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멘틀이 있죠. 멘틀은 좀 가벼운 원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효소나 산소 같은 애들로 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이온으로 따지면 알루미늄 정도, 이런 것들이 여기를 형성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시 대기가 만들어졌을 건데, 대기층에는 누가 많이 존재할까? 수증기나 이산화탄소가 화산 폭발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변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말고도 그 질소도 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메테인 가스도 좀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대기층을 형성했을 것이다. 자, 네 번째, 이제 더 온도가 떨어진다. 행성 충돌은 더 횟수가 줄어들고 이제 점점 안정화가 되거든. 그러면서 대기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각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원시 지각이 먼저 만들어져. 그 다음에 그 온도가 떨어지면 대기에 있던 수증기가 비가 돼서 내려온단 말이야. 원시 바다가 만들어져.
얘가 출현을 합니다.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가 출현을 한다. 여기까지 너희들이 뭘 봤냐? 아, 지구는 기권이 먼저 형성되고, 무슨 권? 기권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직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권이 순서를 지금 알려주는 거야. 기권, 직권, 수권의 형성대로. 그럼 마지막은 뭐가 형성되겠냐? 생물권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미행성체 충돌의 횟수가 감소가 되면서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딱딱한 지각이 만들어졌다라고 써 있습니다. 단단한 원시 지각이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온은 더 떨어집니다. 온도는. 지속적인 기온 하강 때문에 뜨거웠던 지구의 대기가 점차 떨어지면서 대기 중 수증기에 응결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뭐로 나올 거예요? 비로 나오겠죠. 그러면서 강수가 형성이 되면서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이제 결말은 뭡니까? 생명체가 탄생할 건데 어디서? 수권에서요. 알겠죠? 이렇게 되면 수억 년이 지난 후에 결국 원시바다에서 뭐가 나온다?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한다. 그게 처음에는 이랬을 것이다. 밀러라는 과학자가 이걸 진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단백질의 결정체들이 막 만들어진다는 걸 통해 가지고, 아, 이걸 통해서 생명체는 스스로 바닷물 속에서 가장 간단한 단세포의 출현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인류까지 왔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뭐를 통해서? 진화를 통해서 다양한 생물로 왔다. 식물군, 동물군,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자, 지금 마지막 지구와 생명체 구성 성분의 유래를 보시면요, 실제로 지구의 생명체들이 있죠.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그 원소들은 본디 어디에서 왔다? 태양계를 구성하는 성운에서 왔고, 그 성운의 원소는 또 어디서 왔다? 초신성 폭발 시에 들어왔다. 철하고 니켈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솔직한 말로 얘들이 애초에 갖고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거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좀 더 큰 별들이 있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 빵 폭발하는 충격파, 거기를 따라서 오는 원소들이 포함된 것들이 이렇게 해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지구 내에서 저 탄소화물 이런 것들이 질소, 메테인,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결합을 통해서 번개나 이런 걸 통해서 단세포의 생물이 단초가 될 수 있는 단백질을 형성하고, 그것들은 단세포로 진화, 지금의 생명체로 왔을 것이다. 우리 지구에 수소가 많을까요? 지구에는 수소가 없거든요. 헬륨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목성의 행성은 상당히 많아요. 결국 지구는요, 좀 무거운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수소나 이런 것들은 기체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뭘로?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기체 상태의 수소는 지구가 못 잡아요. 탈출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근데 목성형 행성들은 중력도 세지만 왜 걔들은 잡을 수 있었느냐? 지구부터 멀잖아요. 멀면 온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걔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기체 자체가 속도도 느리고 힘도 세고 해서. 지구는요, 그렇게 중력도 센 편은 아니고 태양과 가까우니까 기체들의 탈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자, 밑에 거기 지구 생명체와 구성 성분의 유래탐구 해가지고 여러분 요거 한번 봐봐요.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한번 보세요. 지구에 구성하는 원소 누가 제일 많아요? 철이 제일 많죠? 그 다음 누구예요? 산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소고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형태예요, 여러분들. 자, 이건 지구 전체를 본 겁니다, 여러분. 지각을 본 게 아니라 지구 전체를 보면 철, 니켈은 요쯤 있겠죠. 그래서 무거운 원소인 철은 핵을 구성하는 주성분으로, 산소나 규소는 멘틀 이후의 지각까지, 그 다음 마그네슘 역시도 지각을 포함된 원소들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생명체를 한번 봐봐요, 여러분. 생명체 구성 성분의 최고는 산소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산소고, 제일 많은 건 산소고, 탄소고, 그 다음에 수소고,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이게 탄소화합물의 구성 원소잖아, CHO. 알았어요? 그렇게 존재한다. 여러분, 여기 단백질이 있으려면 누구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옆에. 질소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성 원소들을 보면 결국 가볍지 않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수금지화까지 만들어진 지구형 행성에서는 비교적 무거운 원소를 포함할 수 있고, 그 원소 때문에 생명체까지 탄생할 수 있었다는 이론이에요. 알았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이 원소들은 다 어디에 포함된 애들이었다 원래? 태양계 성운. 그 성운은 어디서 유래되었다? 초신성 폭발. 알았어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내용입니다. 자, 페이지 49쪽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태양계의 생성 과정입니다. 처음에 뭐 했어요? 미행성체의 형성. 이러면 안 되죠. 태양계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건 초신성 폭발이에요, 사실은. 초신성을 폭발을 해가지고 태양계 성을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장 처음은 태양계 성운의 형성이 제일 처음이 돼야 돼요. 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초신성의 폭발로 충격파에서 얘가 회전을 시작하면 비로소 뭐가 형성됩니까? 거기에 원시 태양의 형성이란 말 있죠. 원시 태양은 중력 수축 에너지가 에너지원이에요. 빛도 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주변의 미행성체들이 원반이 만들어지면서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게 충돌해서 이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그걸 뭐라 부른다? 원시 행성의 형성. 알았니? 원시 행성. 이제 그들도 계속 충돌을 합니다. 계속 충돌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되고, 이거 지구형 형성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온도가 떨어지면서 무거운 원소가 중심부로, 가벼운 원소는 바깥층으로, 그래서 핵과 멘틀로 나뉘고, 그죠? 더 온도가 떨어지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폭발했던 화산가스, 그 다음에 수증기 등이 바로 나중에 존재하다, 기권입니다. 그 기권. 온도가 떨어지면서 수증기 응결과 강수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딱딱한 지구 지각에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는 거죠. 기권, 직권, 수권, 마지막에 무슨 권? 생물권까지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가 나다예요. 두 번째, 태양계 형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초신성 폭발 잔해의 일부가 태양계 성운을 형성했다. 맞아요. 그래, 무거운 원소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미행성체 충돌로 원시 태양이 아니
원시 태양은 중력 수축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그지? 미행성체 충돌로 원시 행성이 만들어졌겠지, 그지? X.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는 목성형, 지구형이라고 했잖아. 무거운 원소들, 지구형. X. 태양과 자전 방향, 원시 행성의 공정 방향 같다, 맞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성운설이라고 그래. 성운설. 원시 성운에, 그러니까 태양계 성운에서 모든 태양과 행성들은 한꺼번에 만들어졌다. 뭐 조우설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시 태양이 만들어져서 수금지와 목토천해를 지나가는 잡았다라는 조우설도 있어요. 그거보단 이게 증거가 많아요. 공전방향, 태양의 자전방향의 일치, 그리고 그 나이가 비슷, 이런 것들. 알았습니까? 자, 세 번째.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의 일부인데요, 여러분. 원반에서 A, B라고 한다면 A가 지구형일 거고 B가 목성형일 거라는 짐작. 자, A보다는 B 지점에서 물리량 값이 더 작은 거. 당연히 태양으로부터 머니까 온도. 잡아야죠, 온도. 그 다음, A쪽은 아무래도 무거운 원소일 거고, B점은 좀 가벼운 원소겠죠? 그럼 결국 녹는 점. 그 다음에 밀도도 B가 좀 작죠. B가. 그죠? 여기는 보통 수소나 헬륨층으로 이루어졌을 거니까. 모두 정답이네요, 기억니은들. 네 번째. 지구 형성부터 생명체 탄생화까지 과정. 제일 먼저 미행성체 충돌이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 뭐가 만들어져요? 잘 들어요. 미행성체가 충돌하면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는데 여기 없죠. 온도가 더 떨어지면 핵과 멘틀의 분리. 마그마 바다 있네. 가담에 마네. 마담에 다고. 여러분, 멘틀과 핵이 형성되면 온도가 떨어지면 지각이 생기죠. 원시 지각. 그냥 온도가 더 떨어지면 비가 오죠. 원시 바다가 생기죠. 그런 순서대로 마지막 생물권. 그러니까 가마 다라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가마 다라나 순서 외워두세요. 잘 나와요. 지구의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그마 바다를 형성하면서 철, 니켈 등의 물질이 가라앉아 핵을 형성했다. 빙고. 무거운 원소니까. 지구의 탄생 초기에는 대기의 주성분이 질소와 산소였다. 여러분, 지금이 질소 산소죠. 78%, 21%. 초기에는요, 이산화탄소가 92%였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수증기도 지금과 거의 비슷했고요. 질소도 지금과 비슷한 건 맞는데, CO2가 지금은 0.03%거든? 그것도 온실효과니 어쩌니 막 말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92%였습니다. 그래서, 주성분은, 원래 이제 화산가스, CO2나 이런 것들이 주성분이었다. 세 번째, 원시 바다가 형성된 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감소했다.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원시 바다의 형성이 됐는데 계속 온도가 떨어지네? 여러분, CO2가 물에 녹죠. 잘 녹진 않습니다만 녹아요. 니네 CO2 녹은 물을 뭐라 불러? 탄산음료라고 부르죠. 탄산음료? 그잖아요. 탄산음료를 맛있게 먹으려면 어디에 보관해야 돼요? 냉장고 보관해야 되죠? 수온이 낮을수록 CO2는 원시 바다에 엄청나게 녹아 들어와서 지금의 값이 되었다. 물론 지질 시대에 들어와서 생명체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얘를 빨아들여 대부분의 CO2는 물에 다 녹아 있어요. 그럼 물에 녹아 있는 CO2는 뭐 하고 있느냐? 일부는 조개 껍데기나 이런 껍데기 형태로 들어가고 대부분이 다 탄산칼슘의 형태로 지각으로 들어갔어요. 지각으로. 석회암 이런 것들로. 근데 바다에 아직 녹아 있는 애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온실 효과가 일어나면 기상학자들이 그랬어요. 지금부터 인간이 이만큼 뽑아내면 대기 중에 CO2는 이렇게 늘어나고 그 조사했는데 갑자기 퍽퍽 늘어나는 게 왜지 봤더니 기온이 올라가면 바닷속에 있던 CO2가 나와요. 알았어요? 너희도 그렇잖아. 콜라 끓이면 CO2 다 빠져나오잖아. 그런 원리죠. 그거를 기상학자들이 몰랐던 거야. 대기 중에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던 CO2가 나올 거는 상상을 못한 거죠. 다음에 원시 바다가 형성되는 이건 정답입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당연히 수권이죠. 맞습니다.
원시 지구에서 지구로 진화하면서 질량은 거의 일정하다? 야, 덕지 충돌됐잖아. 그럼 질량 커진단 말이야. 알았냐? 다음 6번.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철이에요. 철. 그 다음에가 산소입니다. 이 원소는 질량이 어떤 별에서 핵융합 반응 태양보다 큰. 알았죠? 그래서 적색거성이 아닌 초고성 내부에서 융합이 된 애들이에요. 자, 가장 어떤 원소다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원소 중엔 무거운 거다. 걔보다 더 무거운 애는 초신성의 폭발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 50쪽의 내용이 우리가 배웠던 애들이 정리되어 있고, 거기다 이제 조그맣게 여러분들이 쓰면 되고, 알았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숙제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여기 숙제가 좀 많겠네. 그래서 숙제가 어디까지냐? 페이지 61쪽까지 숙제입니다. 많아요. 그죠? 항상 누적으로 시험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잘 봐라. 뭐야 또? 그렇죠. 자, 봐봐요. 우리가 우주 형성을 배워요. 그러면서 무엇을 알아냈어요? 얘가 만들어진 걸 알았어요. 별의 탄생을 배워요. 그러면서 나머지 원소들의 탄생을 알았어요. 이 비밀을 풀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얘를 배워요. 아울러 얘를 배워요. 우리 역사가 이래요. 우리가 지금 배운 과정이.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태양계가 형성되는 일부 과정. 뭐 초신성 폭발, 성운 형성, 원시 태양, 그 다음에 태양과 원시 행성. 그 다음 지구 형성은 뭐였어요? 미행성 충돌, 마그마 바다, 핵과 멘틀의 분리,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생명의 탄생. 이런 식으로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의 형태로 우리가 배웠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그 생명체가 나타나고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되는지 대충 과학자들이 예상을 한 걸 찾았어요. 이제부터는 무엇을 배우냐면 얘를 배웁니다, 여러분. 원소가 아니라 물질이요. 물질은 과연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단원이 뭐냐면 물질과 규칙성입니다. 두 번째 단원이 세 번째 단원이구나. 물질과 규칙성. 알았습니까? 물질과 규칙성. 자, 대단원은 요거죠. 물질과 규칙성에서 여러분, 원소들이 형성이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통해서 물질이 되는 과정, 굳이 이 과정을 분리해낸다면 화학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누구냐? 원소죠, 당연히. 원소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지구를 구성하는 자연. 그렇죠? 그 자연의 구성 원소는 이미 우주 형성으로부터 지구 형성에 의해서 얘들이 뭉쳐가지고 이게 되었습니다까지 나왔잖아. 지금은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을 다루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란, 그리고 그 물질의 일반적 성질, 요걸 배우겠다. 원소는 말이에요, 얘가 되거든요.
뭘 통해서? 화학 결합을 통해서 얘가 되거든. 근데 우리가 이 원소라는 아이를 마구잡이로 들어가지 말고 요렇게 나누자는 거죠. 하나는 금속, 다른 하나는 비금속.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이것들이 결합이 해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들어가면 끝나는데, 여러분 이들의 조합을 한번 봐봐요. 우리가 참고 어디다 써야 되는지 알죠? 화학 결합을 칭하는 말이 있어요. 화학 결합을 칭하는 말이 있다고. 자, 얘들을 특성상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끼리 약속을. 수컷. 얘는 암컷. 이렇게 보자고요. 실제로 화학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원소가 만나는 경우 수가 하나 있어요. 이제 또 하나 해봐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마지막 누구 있습니까? 금속이죠. 이런 애들이 만나는 화학결합이 있다고. 이때 이거 수컷 암컷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 얘가 얘한테 줘야죠. 뭐를? 전자를. 이게 무슨 결합입니까? 라고 하면 이온 결합이라고. 이걸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암컷끼리, 그러니까 좀 웃긴다. 여자애들끼리 결국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하는 공유 결합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앞으로. 자, 문제는 통합과학에서는 얘는 안 배운다는 거예요. 얘하고는 그래도 공통의 규칙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38만 년에 누구를 잡아당겼어? 원자핵이. 그치. 그 전자는 그래도 나름대로 원자 내부에서는 막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죠. 모든 원자들은 중심 핵에 누구만큼? 양성자 수만큼 누구를 갖고 있다? 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전자가 움직이다 보면 전자의 배치가 지들끼리 반발과 그 다음에 서로 인력 이런 것들이 균형을 맞춰야 될 때가 와요. 그게 안정한 전자 배치라고 우리는 부를 거예요. 그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전자를 주고받거나 서로 공유해서 걔를 따라가요. 그걸 우리는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하고 막 이런 말을 쓰는데, 얘는 안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거 수컷이죠? 이 남자애들은요, 다른 남자애들이랑 결합 안 해요. 자기만 알아요. 알죠, 여러분들? 의리 해도 결국 집에 가면 자기 혼자 있길 원하고. 그죠? 물론, 여자애들도 자기 혼자 있길 원하죠. 근데 남자만큼 혼자 있는 걸 즐기는 게 없어요, 거의. 진짜로. 그러니까 다른 원소들하고는 절대 결합을 안 해요. 그래서 얘들은, 금속은 그냥 한 종류 원소로만 존재해요. 나트륨? 그럼 나트륨이에요. 철? 그럼 철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원소를 통해서 제가 요렇게 기준으로 요 두 가지만 다룰 거거든요. 통합과학은 요것만 다루니까 이걸 금속 결합이라고 해요, 하기는. 근데 우리는 금속 결합은 어떻게 한다? 다루지 않는다. 금속 결합은 안 다룬다. 알았니?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인 이온 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인 공유 결합을 통해서 그들의 특징까지 알아보면 이 장이 또 끝납니다. 여러분, 딱 페이지를 보니까 원소 주기성이라고 처음에 써 있어요. 자, 봅니다. 우리 지구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지구 속에 살아있는 존재하는 원소들, 이것들도 인간이 막 발견해내면서부터 걔들을
이렇게 성질에 따라 놓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그 출발을 보잖아요. 출발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일 먼저 원소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원소와 주기율표 있죠? 도대체 이 원소가 뭐길래 원소는 이렇게 규정 지으면 돼요. 성분이다. 원소는 성분이다. 알겠냐? 근데 뭐를 이루는 성분이냐? 물질을 이루는 성분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소는 종류? 알았니? 일종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물질이든요, 화학식 내에서 원소 종류를 알고 싶죠? 그러면 대문자 종류예요, 무조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이게 몇 종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종류라고 하는 거예요. 대문자가 한 종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만 썼어요. B 몇 종류? 한 종류.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CD2 몇 종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들, 물질에서 이런 애들을 화합물이라 불러요. 대문자가 두 종류 이상의 애들. 그럼 이런 애들 뭐라 불러요? 이건 물질에서는 원소라고 합니다. 이 원소하고는 다른 원소예요. 얘는 대문자의 종류를 세는 거지만 물질의 원소는 한 종류로 된 물질. 그래서 옛날에는 호돈소 물질이라고 했어요. 호돈소 물질. 근데 요즘엔 그냥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원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원소는 현재 몇 가지가 있냐? 써있죠? 종류를 외울 필요 없지만 110가지가 있대요. 약 110가지가 존재하고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봐봐요. 약 110가지가 존재한다는데 이것들이 어디로 존재하더라? 물질 속에, 알았어요?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수소 기체 자체는 우리 지구가 잡지 못하지만 화합물 형태의 수소는 많다고요. 여러분 몸에도 많거든요.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양한 물질로 원소로 존재합니다. 얘들이. 알겠어? 얘기했잖아. 물질을 우리가 구분할 때 물질은 혼합물이 있고 순물질이 있거든.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순물질이야. 순물질엔 다시 원소가 있고 화합물이 존재하는데 이 물질들을 구성하는 성분이 원소라고 또 부른다는 거야. 이 원소는 대문자 한 종류를 원소라고 부르면 돼. 이런 애들이 원소야. 보통 A2 이런 애들이 공유결합 물질이고 B 이런 애들이 금속결합 물질인데 대문자 한 종류를 원소라고 부르고 두 종류 이상, 대문자 두 종류 이상이면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들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원소가 존재한다, 이런 말씀. 자, 두 번째. 거기, 주기율표 말고, 원소 분류는 이미 해봤지? 원소는 몇 종류가 있어? 커다랗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으로 이루는데, 이걸 잘 봐. 우리한테 더 중요한 말은 이런 거야. 금속 원소는 금속 결합 내지 이온 결합을 할 수 있지. 그지? 이온 결합 할 수 있어야 해. 비금속 원소는 이온 결합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사실 얘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야. 비금속이. 그러니까 금속원소는 저기서 보면 금속결합도 사실은 하는 거야, 이거. 가만히 봐봐. 우리가 물질로 나누면 이온 결합은 말이다, 얘들아.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기 때문에 얘는 100% 뭐야? 화합물이야, 얘는. 화합물.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니까 100% 화합물이죠. 하지만 금속 결합은 뭐야? 자기 스스로만 하니까 100% 원소밖에 될 수가 없어. 공유결합 말이야. 스스로도 결합할 수 있고 다른 거랑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원소와 화합물 모두 존재해. 종류가 너무 다양해. 이런 애들이 공유결합의 특징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금속원소는 너희들이 앞으로 배워야 될 주기율표의 좌측. 비금속은 주로 우측에 존재하는데 좌측에 있는 애 중에 조심해야 될 게 누구야? 수소. 응? 1주기 1족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 원소들을 과학자들이 정리하고 싶었던 거지. 정리하고 싶었어. 자, 최초로 이거를 정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냐? 자, 주기율표 역사를 잠깐 볼까? 멘델레프도 얘를 순서대로 놓으려고 했고, 최초의 출발은 이제 데베라이너. 이 사람이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3개씩 모으기 시작해. 3개씩.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데베라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뮤렌즈라는 사람이 8번째마다 얘들이 화학적 성질이 바뀐다는 걸 알아내거든. 이거를 알아내게 돼. 옥텟 규칙을. 그러다가 멘델레프에 와서, 러시아 과학자야.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하게 돼. 물론 오류가 생겼지. 간단한 게 18번, 19번이거든. 18번이 원자량이 더 커요. 19번보다. 얘 말로 따지면 18번은 19번 자리에 가야 되고, 칼륨은 18번 자리에 와야 돼. 그리고 26, 27, 니켈하고 코발트가 또 달라. 하지만 현재의 주기율표가 가장 비슷했던 거지, 멘델레프가. 그 다음 마지막에 모즐리라는 과학자가 현재의 주기율표를 완성해. 바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자, 원자 번호가 뭔가 봤더니 양성자의 숫자였던 거지. 양성자의 숫자대로 핵에 존재하는 양성자 숫자대로 주기율표를 완성하게 돼. 니들이 보고 있는 게 걔야. 알았니? 자,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 너희들은 4주기까지, 4주기 20번까지만 주기율표를 암기해야 돼. 알았어? 거기 보시면 주기가 있고 족이 있잖아. 가로줄, 세로줄이 있거든. 잘 들어. 20번 원소까지 암기. 알았지? 자, 가로줄과 세로줄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야.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고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해줄게, 내가. 알았니? 다만 1번부터 20번 원소까지
암기를 한다. 참고로 맨 꼭대기에 원소 몇 개 있냐? 가로줄에 2개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 원소 몇 개 있냐? 8개 있지. 벌써 10개지. 그 다음에 몇 개 있나 봐봐. 맞았어. 그럼 총 지금 몇 개 그렸냐 내가? 18개. 근데 밑에 몇 개만 더 쓰면 돼. 이거지.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애가 18족이거든. 니네 보면 2번이고 10번이고 18번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맨 오른쪽에 있는 애가 두 번째, 10번째, 18번째. 이해하냐? 맨 왼쪽 거 번호 불러봐. 1번, 그 다음 얘 몇 번일 것 같아? 3번, 얘는 11번, 얘는 이렇게. 이게 1족이다. 알았어? 이러면 옆에 번호도 이해가지? 원자 번호에다가 짝수는 곱하기 2, 홀수는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면 원자량이 구해져 라고 내가 얘기는 했을 거야. 뭐 엄청나게 그걸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1번부터 20번 원소까지 암기를 해와. 알았어?